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미디어 리터러시, 세상을 읽는 힘. 강용철, 정형근 지음, 샘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좋은 글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혹시 옆에 페이지에 실린 미술 작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위쪽에 있는 작품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위쪽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소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자전거의 안장인데 미술계의 거장의 창작품이라고 하니 작품이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작품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이 작품은 현재 경매 시장에서 3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작품 한번 위에 것, 아래 것 보시고요. 피카소는 자전거 안장에서 소의 머리를 떠올렸습니다. 현대 미술에서 말하는 독창성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독창성이기도 하지만 인식의 독창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본 아래쪽 작품의 주인인 마르셀 듀상도 병기를 가져다 놓고 샘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이러한 인식의 독창성은 예술가들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자질이고 예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인식의 독창성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술가들은 남들이 생각하거나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피카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평소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전거 안장에서 소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피카소를 언급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뉴스나 미디어를 읽고 소비하는 우리의 관점이 피카소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카소가 세계를 바라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듯 우리 또한 세상의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뉴스나 미디어를 보고 들을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기를 원한다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뉴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통 큐레이터는 작품을 전시 목적에 따라 수집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 유사하게 뉴스 큐레이터는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뉴스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바로 뉴스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왜 뉴스 큐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에서 회자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소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종이신문을 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데 인터넷 뉴스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대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는 달리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인터넷 신문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뉴스를 일일이 살펴보지 못할 뿐더러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듯 실시간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기사에 피곤함을 느끼는 독자를 위해 독자가 원하는 기사만 모아 제공하는 것이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이러한 뉴스 큐레이션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 생산 및 소비 현상이 바로 필터 버블입니다. 미디어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확증 편향 성격을 이용하여 어떤 사람의 관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관심 분야의 책이나 영화를 한번 검색하면 유사한 주제나 장르의 책이나 영화가 함께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해서 찾게 되고 싫은 것은 계속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의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필터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필터 버블은 엘리 프레이저가 쓴 생각의 조종자들에 등장하는 단어로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뉴스 큐레이션과 필터 버블은 기사의 홍수에 지친 뉴스 소비자에게 관심 영역의 기사만 제공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관심에 적합한 컨텐츠를 골라주는 서비스에 만족감을 나타내기에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기존 기사를 재활용해 쉽게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싫어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영양상의 불균형이 생기듯이 정보의 편식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편식, 특히 패스트푸드의 편식은 영양의 불균형뿐 아니라 비만과 성인병의 가능성을 높이듯 정보의 편식으로 인한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가 병들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예술성은 개발될지 몰라도 독단에 빠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사람은 아마도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지나친 독창성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사회를 망가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나친 주관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사유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정보가 제공되는 미디어를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필요합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빨간 약을 먹으면 매트리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 진실을 알려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살던 대로 가짜의 세계에서 편안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레오는 빨간 약을 삼킵니다. 그 순간부터 레오는 가짜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실을 보게 되지만 기계에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편 긴장되고 숨어 사는 삶의 염증을 느낀 사이퍼는 매트릭스가 설정해 놓은 세계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 동료들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뉴스 큐레이션과 필터 버블을 통해서만 뉴스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뉴스 큐레이터의 관점에서 필터된, 즉 가공된 정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과장된 것 같지만 우리가 뉴스 큐레이터에 의해 가공된 정보만을 본다면 영화 속 매트릭스와 유사한 세계가 펼쳐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의 세계와 마주하고 살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는 판단 능력과 선택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편안함만을 쫓는다면 그 편안함이 우리를 정보의 감옥에 가둘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감옥의 창살 너머로 보이는 세계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함만을 좇는다면 그 편안함만이 우리를 정보의 감옥에 가둘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감옥의 창살 너머로 보이는 세계만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이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보다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가짜를 어떻게 판별해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나무 문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이 자료는 외국인이자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가교육발전평가개발위원을 역임하며 15년간 문해력을 연구해온 한양대학교 조병영 교수님이 이 한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위는 원문이고 아래는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 교수님은 이 기사를 보여준 후에 참여한 패널들에게 기사에 대해 질문을 했고 패널들 또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1. 나무에도 문어가 사나요? 2. 어떻게 해야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 문어를 구할 수 있나요? 3. 왜 나무 문어는 멸종의 위기에 처했나요? 네,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글은 여러분이 이 책을 구입하거나 대출해서 꼭 보셔서 궁금증을 풀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세상을 읽는 힘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